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해제 추진 발표 이후에 즉시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과 해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2월 12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진작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우리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 건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것을 막았느냐,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풍선 효과도 분명히 발생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미치는 영향은 더 나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반포의 한강변 아파트 2억에 육박하게 이루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 삼성, 대치 이런 지역을 묶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결국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한 현상도 보였는데요.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았고, 장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5번째 연구 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효과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판단할 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해제를 했는데요. 전체를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일부 지역은 두고 나머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는데요.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어떤 지역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용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총 305군데 중에 291군데는 즉시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4곳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뒤에 설명하면서 어떤 아파트인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한다. 그래서 27년도 까지 총 59군데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속통합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좀 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즉시 해제, 이 즉시 해제의 요건들도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요건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즉시 해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원활해지고 또 단기 투자, 그러니까 짧은 투자로도 충분히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장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을 초기부터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또 다른 매수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범위하게 전체 동, 전체 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필요한 아파트,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을 정확하게 찝어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완료 시 해제 등 시점을 구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구역 6군데가 즉시 해제된 구역도 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 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묶이지 않은 강남권 아파트는 더 급등을 하고 더 많이 올랐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부작용으로 보인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시행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에서 투기 수요 발생 시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기 수요가 들어가거나 하면 언제든지 재지정해서 그 부분을 또 묶을 수 있다,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는 이렇게 면분상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밑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개발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힘들다.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건축 아파트들을 강남권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압구정동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4차 같은 경우 42평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지역이 지금 매매가가 60억 중반부터 70억 중반 사이입니다. 근데 전세가는 10억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70억 주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10억의 갭 투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재건축 아파트를 묶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보는 것인가?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죠. 그리고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 성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또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묶여 있는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을 해제하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남겨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입니다. 신속통합 6곳도 즉시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대책이 나오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부터다가 아니라 이건 즉시 해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즉시 해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우리 잠실, 삼성, 대치, 청담입니다. 이 위치한 305곳 중에 291곳이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위입 등 투기 가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래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재건축 단지 14개를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를 다 해제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신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청담 르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청담 삼익이라든지 기존적으로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청담 삼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재해입니다. 하지만 엘스라진디, 리센치 같은 경우는 또 해제가 되었죠. 이 아파트들이 또 한강변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 투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청담자이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30억 중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3, 4억 정도 하거든요. 결국 이 지역이 전세가가 15억입니다. 15억대 정도 가는데요. 결국 20억 정도라고 하면 갭 투자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 전에 실질적으로 내가 강남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청담자이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0억이 넘게 보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20억 정도라고 하면 청담자이 갭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저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양동 아파트가 20억에서 25억 정도 합니다. 자양동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고 20억 정도의 청담자이를 갭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또 임대를 어딘가에서 임대를 거주한다라고 하면 청담자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죠. 그만큼 예전에는 30억, 40억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층들이 높았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층들도 강남권을 매수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려있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층,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뉴스, 하루 만에 나오는 뉴스가 호가들, 매물은 걷어들이고 호가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의 기준점을 맞추게 되겠죠. 우리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50억, 60억대입니다. 하지만
청담 자이가 30억대입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가격을 노리고 투자 수요들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 주변 지역까지 주변 청담동,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들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두고 신규 아파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급이라 부를 수 있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르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아파트일 겁니다. 아마 르엘은 지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 아마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초양극화 현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양극화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 가기 전 막차를 탈 수 있는 중간층들도 지금 우리가 해제된 구역들을 눈여겨보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나온 내용들 계속해서 볼 건데요. 보면서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내용만 좀 알고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서 충분히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을 해제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서 2027년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올해는 4곳, 26년도에 39곳, 그리고 27년도에 총 10곳의 사업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총 59곳을 해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신속통합구역에 매수하고 싶어도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셔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개발 입지 좋은 지역에 실입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들이 수요층들이 생기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기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재개발 현장 속으로 많이들 신속통합 후보지를 선정될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선정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는 계단식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초기부터 급등을 하는 그래프로 형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에 선점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정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셔서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좀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이렇게 풀린다라고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뒷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그리고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속통합이 아니고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34곳,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강남 3구라든지 특히 용산구에 신속통합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이렇게 투기가열지구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1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속통합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즉시 해제한다라고 앞선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지역 투기가열지구에 있는 신속통합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투기 가열 지구에 선정되어 있는 신속통합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이고,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닌 서울의 총 25개 구 중에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선정되어 있는 신속통합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즉시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르니까 이 내용은 꼭 인지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를 뺀 한강변 라인, 특히 마포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동작구 라인들, 이런 지역들은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즉시 해제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좀 재개발 구역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변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은, 그러니까 강남권의 가격하고 다르게 재개발 구역은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닌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특히 강남 4구만큼 가격을 이끌 수 있는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일대는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초기에 투자하는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좀 더 서둘러서 움직이고 우리가 더 발빠르게 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에는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때는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 가열지구에 있는 신속통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해제될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초 305군데 중에 14곳을 뺀 291군데가 해제됐다는데, 이 많은 점들이 대부분 다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잠실주공 5단지, 이 잠실 끝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1, 2, 3차, 그리고 4차,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 미도 아파트, 성경, 우성, 지금 쌍용 아파트 등이 지금 총 14군데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성되는 이 코엑스 주변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이 주변 지역은 다 해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청담역에 있는 지능 아파트는 또 빠져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뺀 나머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해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압구정,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개발,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에 있는 신속통합구역들은 앞으로 빠지는 시간들이 좀 더 넓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빠진다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더 묶어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많은 시간을 두고 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강남권 서초구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는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 삼성동 일대의 아파트가 그게 키 맞추면서 강남권 전체의 아파트가 가격이 동일시되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강북권 내에서도 조금 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사람들도 이제 강남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까지 또 맞물리면서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즉시 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지가 좋은 자리에서 재개발 투자로서 충분히 소액으로도 재개발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개발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부동산에서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철폐와 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데는 부동산에 대한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힌트를 보고 부동산은 내 거는 아니야, 강남 해제는 결국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그 힌트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만드는 부분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내가 부동산 가진 것, 아니고 내가 투자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분들은 위에 나오는 연락처라든지 아래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내용, 궁금하신 내용들 자세히 적어주시면 또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